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 축구 토토 승무패 48회차 최종 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현재 옆에 이번 회차 경기 리스트를 쭉 써놨는데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빨간색 6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추가적인 최종 픽 영상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하얀색 8경기에 대한 최종 픽을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 4번, 5번 경기를 묶어서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변 경기가 이 중에 있는데 이 경기가 적중을 하게 된다면 이번 회차에서 가장 큰 쓰나미를 적중시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 최종 픽이 등수에 들어간다기보다는 구독자분들께서 등수에 들어가게 되신다면 엄청나게 좀 큰 격차가 나올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물론 뭐 3번, 4번, 5번 경기 승승패 정배로 다 뜰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조금 굉장히 구린내가 나는 경기가 있어서 멤버십 분들께만 말씀을 드린다는 점. 왜냐면 전체 공개로 말씀을 드렸다가 승승패 또 정배로 나와버리면 꼭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그냥 지나가다가 수장욕 받고 가고 온갖 비아냥거리는 거 보는 게 지쳐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48회차 텐션을 올려서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 골대법 확률표 이미지 공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제 최종 픽과 대조도 해봤는데 아직까지 좀 경기가 많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확률에 대한 오차 범위가 좀 너무 크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최종 픽 정하실 때 확률표를 보시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것 같기 때문에 그 리그 경기가 좀 더 치러진 후부터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레스터 시티 대 아스날. 자, 9위인 레스터 시티와 10위 아스날의 대결입니다. 일단 양팀 모두 최근의 경기력이 리그 초반보다는 많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스날 같은 경우는 리그 초반 경기를 매번 말아먹으면서 아르테타 경질설까지 많이 돌았었는데 이제는 좀 아스날이 팀 이름값 좀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주전 수비수 벤 화이트 선수의 영입으로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가져왔다고 보여지고 오바메양 선수, 오빠 모양 선수의 골 결정력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 키어런 티어니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서 수비에서의 손실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팀 레스터 시티의 경우는 홈 이점도 있고 경기력도 나쁘지 않지만 단 하나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건 역시 제이미 바디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건데 최근에 결장자 정보를 보면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다가 경기 당일날 갑자기 선발로 출전을 하면서 저에게 엿을 아주 울릉도 호박엿으로 빅엿을 매기는 상황 종종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까지 출전 여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카 선수가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이미 바디 선수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는 중원의 은디디 선수와 공격의 바디 선수가 항상 출전을 했었는데 두 선수가 모두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타격은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상대 전적에서도 무승부가 별로 없었던 만큼 승패로 나눠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 레스터 시티가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부러질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레스터 시티의 단통 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번리 대 브랜드퍼. 자, 이 경기는 제가 지난번에 축구토토 승무패 46회차 복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번리의 경기력은 쓰레기가 맞다. 하지만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막스웰 코르네라는 공격 자원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죠.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도 두 골을 기록을 했고 그 전에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골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번니의 크리스 우드 맞방만 보고 올려놓는 쓰레기 같은 공격력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라고 보여지죠.
자, 반대로 상대팀 브랜드포 요새 잘 나가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원정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2승 2무로 패배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장자가 너무나도 많은 브랜드퍼입니다.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브랜드퍼가 많은 활동량을 가지고 경기를 뛰기 때문에 이런 부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이번 시즌 모든 경기를 뛴 주전 골키퍼 다비드 라야 선수, 주전 수비수 에단 핀녹 선수가 출전이 불가한 것으로 보이고, 중원 자원인 야넬트, 바티스테 선수도 출전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격에 은베우모 선수와 요한의 위사 선수가 출전이 불가한데, 은베위모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다면 확실히 공격에서의 무게감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반 토네이 선수가 있지만 은베우모 선수가 같이 뛰냐 안 뛰냐에 따라 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를 못하면 몸이라도 건강하자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지금 번리의 주전 선수들이 굉장히 건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막스웰 코르네 선수의 한 방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는 점과, 과거 전적이긴 하지만 번리가 브랜드포를 상대로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했었다는 점, 또한 브랜드포의 주전 자원들의 부상으로 인한 결장 여파를 생각해 볼 때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번리가 홈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의 결과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번리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와포드 대 사우스햄튼. 자, 우선 와포드가 지난 경기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5골이나 집어쳐넣으면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왜 와포드의 골을 집어쳐넣었다고 표현을 했는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슈아 킹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다고 결장 정보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와포드의 승리까지는 보지 않겠다고 단통 무승부를 선택했던 경기였는데, 보기 좋게 선발 출전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었죠. 아주 개박쳤었습니다. 어쨌든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제가 무승부 이변을 봤던 건, 누가 봐도 에버튼이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플레이 스타일이 같은 팀들이기 때문에 와포드의 이변을 예상했던 거였는데, 와포드와 지금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제가 볼 때 전혀 다른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 전적만 보더라도 사우스햄튼이 우세하다고 보이고, 와포드가 홈에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승리한 적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성에서 사우스햄튼에 밀린다는 생각이 들죠. 또한 와포드의 주전 공격수 데니스 선수가 공격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중원의 피터 헤테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손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사우스햄튼의 경우는 주전 중원 자원인 워드 프라우스 선수가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고, 공격에 브로자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 자원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사우스햄튼의 공격 쪽에 다양한 카드, 즉 아담 암스트롱, 레드먼드, 제네포, 체아담스, 월콕같이 언제든 골을 터뜨려 줄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와포드의 무합의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세비야 대 오사수나. 자, 일단 지난 회차에서 마요르카 대 세비야 경기에서 무승부 이변을 보고 무합의 투픽을 써서 세비야 무승부 이변을 적중을 시켰는데, 기본적인 경기력이 아니라 분석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마요르카 섬 지역만 가면 세비야가 갑자기 배멀미를 하는 건지 뭔지 애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무승부를 바쳤던 거였는데,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비야가 홈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2변이라면 무승부일 텐데, 마요르카 원정 2변에 이어서 또 무승부를 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또한 세비야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굉장히 상성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세비야가 홈에서는 오사수나에게 무승부도 허용한 적이 없을 만큼 확실하게 경기 결과를 챙겨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와 파푸고 고메즈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라멜라 선수가 지난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득점을 터뜨려주면서 토트넘에서 쓰레기 취급받던 라멜라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라파미르 선수의 득점력도 좋고, 오캄포스 선수는 이번 시즌에 아직 골은 없지만 오사수나를 상대로는 골맛을 많이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승리를 챙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사수나는 주전 골키퍼인 에레라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페레즈나 라모스 골키퍼가 출전을 하겠지만 리그 첫 출전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수비와의 소통적인 측면에서 뭔가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오사수나가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부러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러진다면 세비야의 승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력적으로나 패턴적으로나 세비야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긴 하지만 홈 경기이기 때문에 리그 경기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덜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세비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8번 경기 토트넘 대 맨유. 야, 이 경기 정말 굉장히 선택하기 힘든 경기입니다. 토트넘을 선택하자니 손흥민 하나 보고 국뽕에 취해서 선택하는 느낌이 들고 맨유를 선택하자니 맹구로변에서 또 어떤 개지랄을 할지 걱정이 되고 참 난감하죠. 일단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전 자원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날은 닥트넘이 되는 날입니다. 주전 자원인 손흥민이나 케인, 모우라 같은 선수들이 빠지면 나머지 선수들이 닭대가리가 되면서 경기장에서 어쩔 줄 몰라 하죠. 대표적인 선수가 델레 알리 선수죠. 자, 어쨌든 이 경기에는 모든 주전 자원들이 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주중 컵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투입되자마자 뭔가 좀 기운이 달라지는 건지 손흥민 종교를 토트넘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투입되어 승리의 기운을 경기장에 투입하사 루카스 모우라가 민머리로 헤딩골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상대팀 맨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중원 핵심 자원인 포그바 선수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퇴장을 받으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고 마샬 선수는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영원히 출전 불가였으면 좋겠을 정도로 상태가 삐리합니다. 여기에 주전 수비수 바란 선수가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훈련장에 복귀를 해서 훈련을 모두 소화했다는 기사를 봤기 때문에 맨유의 주전 수비 자원들은 문제없이 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격적으로는 역시 호날두 선수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난 리버풀전에서 2001년생 커티스 존스한테 발길질과 주먹으로 때리려는 제스처를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역시 저의 유벤투스 티켓값 50만 원 먹고 튄 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고 그걸 보고도 퇴장을 안 준 심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경기력적으로 굉장히 팽팽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누누 감독과 솔샤르 감독이 누가 더 전술이 없는지 누가 더 무능력한지 팽팽한 무전술 대결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팽팽한 경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맨유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패턴이 깨지려면 토트넘의 무합패 투픽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원정 맨유라면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병신짓 한 번쯤은 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토트넘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노리치 대 리즈. 자, 일단 이 경기는 누구나 승무패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노리치 이번 시즌 1승도 없는데 그나마 홈에서 같은 2부 리그 출신 리즈를 만나면 1승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다 하실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노리치 수비가 너무 개판이다. 쓰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비 라인을 더럽게 못 지켜서 솔직한 마음으로는 노리치 수비 애들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훈련소 입대시켜서 5와 10 이것 좀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상대편 공격수가 라인을 깨는 게 아니라 지들이 라인을 깨고 있으니 수비가 될 리가 없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전 수비수 벤 깁슨 선수가 첼시와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출전을 못하는 것도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리치는 켄트웰 선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최근 5경기에서 한 골도 기록을 못하고 있는 노리치죠. 이번 경기에도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기는 리즈의 수비 자원들인 루크 아일링이나 피르포 같은 선수들의 수비 자원의 이탈은 노리치를 상대하기에는 뭐 그닥 별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공격 자원인 하피냐 선수와 벤포드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리즈가 골을 넣냐 못 넣냐의 경기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만 리즈는 그래도 호드리고 다니엘 제임스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골 정도는 꾸역꾸역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리치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2번 경기 에스턴 대 웨스트햄.
자, 일단 두 팀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에스턴 빌라 기준 1승 3무 5패로 웨스트햄에 굉장히 후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야심차게 영입을 했던 데이닝스 선수의 활약도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노리치에 있던 게 더 잘 어울리는 부엔디아 선수도 에스턴에서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와킨스 선수도 사실 뭐 잉스 선수와 그닥 호흡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에스턴 빌라의 승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팀 웨스트햄은 주중 컵 경기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승부차기까지 가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세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부상으로 빠져있던 주전 수비 자원인 쿠팔 선수도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축 자원의 이탈이 전혀 없는 웨스트햄이고, 벤라마, 보엔, 안토니오의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꾸준히 좋기 때문에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고,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는 부러진다면 무승부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거까지 선택을 하게 되면 구매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는 포기를 하고 경기력대로 에스톤 빌라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소시에다 대 빌바오. 자, 이 경기 사실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소시에다의 경우는 현재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홈에서는 골도 많이 넣진 않지만 1실점도 하지 않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빌바오도 원정에서만큼은 골은 많지 않지만 지지 않는 경기를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많은 실점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양팀 맞대결 전적을 보면 무승부를 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인 올해 초 소시에다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좀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패가 갈린다면 소시에다가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오야르샤바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정확지 않지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현재 3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소시에다가 빌바오에 비해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시에다가 유로파 경기들이 중간중간 있었기 때문에 빌바오 선수들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고 있다는 게 조금은 걸리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는 결과적으로 소시에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8회 차에 들어온 14경기 중에 8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픽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나머지 6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픽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이번 주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